오늘처럼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간간히 찾아오긴 하지만요. 봄은 왔고요. 이렇게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자연 속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기죠. 오늘은 이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베개 삼아 자연과 하나가 되는 백패킹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백패커들 사이에서는 촌부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분입니다. 김종범 씨와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거리 백패커 촌부 김종보입니다. 네, 장거리 백패커 촌부. 네. 자, 보통 산에서 1박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 백패킹, 또 비박, 야영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각각 어떻게 다른 건가요? 궁금합니다. 자연 속에서 휴식을 목적으로 텐트나 타포를 설치해서 하는 모든 활동을 야영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백패킹과 비박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네. 쉽게 구분을 하면 비박은 산에서 텐트 없이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최소한의 장비로 하룻밤 야영을 하는 경우고요. 네. 백패킹은 야영 장비를 넣은 배낭을 메고 1박 이상 야영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따라서 백패킹에는 야영과 비박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비박이 가장 힘들겠네요? 그렇죠. 비박이 가장 힘들죠. 그러니까 보호할 수 있는 장비가 없이 최선의 장비로 야영을 하기 때문에 네. 보통은 응급한 경우에 많이 사용합니다. 네. 자, 김 선생님은 이 백패킹 시작한 지 얼마 되셨습니까? 올해로 만 5년 정도 됐고요. 네. 최근 2년 동안은 장거리 백패킹을 주로 했는데 한 2,000km 정도 걸으면서 백패킹을 한 듯합니다. 아하, 2,000km요? 네. 어마어마하게 걸어 다니셨군요. 그러면은 조금 더 이 젊으셨을 때부터 뭐 캠핑이나 야영 관심이 있으셨나요? 사실 백패킹이라는 용어가 아주 생소한 용어는 아주 처음 생긴 용어는 아니고요. 네. 8, 90년대에도 생각해보면 뭐 이렇게 무거운 텐트나 네. 배낭을 메고 야영을 간 적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장비가 가벼워지고 그다음에 경량화되면서 네. 작고 경량화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적은 힘으로 그 야영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이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말씀하시는 그 8, 90년대 저 대학생 시절인데 그때는 네네. 정말 그냥 텐트 하면 다 A형 텐트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저희는 네. 그냥 무전 여행 떠난다. 그래서 네네. 이제 텐트에 이 고너 코페라고 버너 싣고 다니던 네네.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그럼 김 선생님 특별히 백패킹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그 남들처럼 그 직장 생활이라는 게 직장 갔다가 그 지루한 휴일을 보내기 마련이라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아서 네. 그 등산을 살살 시작하게 됐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 임도라는 길을 접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길을 혼자 걸어보는데 걷는 재미도 쏠쏠하고 또 처음 가보고 처음 접하는 환경들을 맞이하니까 약간의 그 모험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네. 다녀오고 난 다음에 어떤 그런 그 이벤트들이 그 생활의 활력소가 되면서 그러면 전문적으로 한번 백패킹을 한번 해볼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뭐 아까 2,000km 걸으셨다고 하니까 백패킹 하면서 참 많은 에피소드가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생각나는 한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비교적 백패킹에서 그 위협적인 동물이 멧돼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느 날은 나젤마큰 언덕을 살짝 올라갔는데 5마리쯤 되는 멧돼지 가족하고 네. 딱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이거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지 해서 한 5분 동안을 네. 멧돼지가 이동할 때 저 머리에서 뒤로 조금씩 이동을 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걱정을 해서 안 비키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멧돼지들은 유유히 본인들 갈 길을 가더라고요. 야생을 찾아 나가지 않으면 참 겪기 어려운 일을 국내였나요? 국내였죠? 예, 맞습니다. 강원도 조금만 깊이 들어가도 멧돼지는 꽤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웰컴 투 동막골 이런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을 직접 겪으셨군요. 네네. 자, 그런데요. 이 백패커의 상징이자 백패킹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 중 하나 바로 이 배낭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 좋은 배낭을 고르는 방법, 또 좋은 배낭의 조건 이런 건 뭔가요? 네. 이 배낭이 그 사람 신체적인 특성이나 네. 무거운 짐을 메기 때문에 감각에 따라서 많은 편차를 보이는 장비지만 그래도 그 배낭을 고르는 방법이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배낭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피에 맞는 용량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근데 그 간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겨울에는 한 80리터급 배낭. 네. 그 다음에 봄 가을에는 55리터 정도면은 아하. 요즘에 경량화된 장비로 1박 정도 야영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좋은 배낭이라고 하는 것은 딱히 정해진 건 없는데요. 네. 이 백패킹이 여러 가지 장비를 짊어지고 이동하다 보니까 수납 공간이 좀 자유롭게 구분이 돼 있고, 네. 그다음에 구조가 간단한, 예를 들어서 뭐 그 등이나 뭐 이런 등판 사이즈를 줄이는데 복잡한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피팅을 하는데도 상당히 좀 애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네. 간단하고 그 적절한 수납 공간이 있는 배낭이 좋습니다. 물론 가벼운 거는 기본이겠죠. 그렇군요. 저 같은 초보자는 그냥 좋은 브랜드의 네네. 이 주머니가 많이 달린 거 고르거든요. 주머니가 많이 달린 게 좋긴 하지만 또 이렇게 산속을 가다 보면 네. 나뭇가지에 자꾸 걸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자, 아무래도 이 산행을 하다 보면 갑작스런 기상 변화나 이 뜻하지 않은 사고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좀 비상 장비, 필수 장비 어떤 게 있을까요? 어느 시기에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만 네. 그냥 보편적으로 지금 이제 따뜻한 계절이 오니까 여름이라고 해도 그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따뜻하게 할 수 있는 폴라포리스 자켓은 기본이고요. 네. 또 사계절 눈이나 그 비에서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수 자켓. 네. 이것도 필수입니다. 네. 그리고 걷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자꾸 공급받아야 되는데 보통 작고 가벼운 행동식이나 네. 상비약이 포함된 응급 키트 정도를 가지고 다니시면 아, 한 1박 2일 정도 다니시는 데는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행을 떠날 때도 그렇고요. 또 산행을 갈 때도 그렇고 제일 어려운 게 이 짐을 꾸리는 일인데요. 효율적으로 배낭을 꾸리는 노하우 하나 알려주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통 가벼운 물건은 배낭 아래에, 네. 무거운 물건은 배낭 중간에 넣는 것이 기본인데요. 네. 그 무거운 물건은 될 수 있는 한 배낭 중간 등판 쪽에 밀착을 시켜서 그 패킹을 하면 그 몸에 느껴지는 하중을 좀 적게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네. 예를 들면은 그 부피가 큰 침낭 같은 장비는 배낭 아래쪽에, 네. 식량이나 코펠, 딱딱하고 무거운 장비들은 배낭 중간 등 쪽에, 그리고 자주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가벼운 물건들은 배낭 상단에 패킹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것도 그 제가 2,000km를 걸으면서 그 느낀 팁인데, 그 험하고 그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는 네. 무거운 짐은 최대한 배낭 중간 등판에 밀착을 시키면 그 상체에 대한 흔들림이 덜합니다. 배낭과 상체의 흔들림. 네. 그리고 또 평지를 트레킹할 때는 아무래도 좀 무겁다 보니까 허리에 부담이 좀 가거든요. 그래서 평지를 갈 때는 약간 배낭 위쪽에 그 무게 중심을 두면 허리에 그 부담이 좀 덜합니다. 네. 자, 백패킹에 도전하고자 하는 분들, 지금 청취자분들께 좀 한 말씀 동기부여해 주신다면요. 백패킹은 그 생각보다 많은 장비를 짊어지고 야영을 떠나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보통 입문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에 있는 이쁜 사진이나 아니면 네. 뭐 장비들을 보고 많이 접근을 하시는데 네. 그럴 경우에 그 어떠한 체력이나 아니면 그 자연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네. 종종 좌절하시는 네.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네. 그 알겠습니다. 다른 것들을 잘 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패커 김종범 씨였습니다.